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 수술 관련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 수술에 관련돼서 재발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나 우리가 SNS로 상담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을 보면 어떤 병원에서 하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또 어떤 병원에서 하면 재발이 돼서 수술 결과가 형편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자기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재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짧은 코가 될 수 있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이 피부가 되게 두꺼운 경우가 있고요, 피부가 되게 얇은 경우가 있고, 피부가 좀 질긴 경우도 있고 잘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은 연골은 단단하고 피부는 얇으면서 잘 늘어나면 결과가 잘 유지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양인 코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동양인들은 피부가 두껍고 또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 연골이 약하다, 그러면 사실은 수술의 결과가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술의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늑연골을 초미세로 갈아서 콧대를 세우고 코끝은 단단한 조각을 해서 코끝을 훨씬 더 강하게 앞으로 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을 넣었을 때 다시 짧아지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이제 코가 짧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흉터가 구축이 돼서죠.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흉터 구축이 생겨서 짧았던 코를 내리려고 했는데 더 심하게 또 짧아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염증도 없고 흉터 구축이 또 없는데 계속 코가 점점점 짧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단단한 경우, 너무 코가 피부가 없었다든지 그렇게 억지로 올렸었던 경우는 보상에 의해서 점점점 피부가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결국은 코가 짧았던 경우는 다시 짧아지려는 경향은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코끝을 조금 더 이제 내리는 것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화살코, 긴 코로 재발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사진과 같이 입술이 굉장히 톡하고 이렇게 토끼이빨처럼 올라가 있거나 가만히 있었을 때 입술을 잘 다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 사진에서 봤었을 때 인중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턱이 강하거나 턱이 길거나 아니면 얼굴뼈가 자란 속도가 그 피부가 자란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경우 당연히 입은 벌어지게 되고요. 입이 벌어지게 되면 입을 좀 다물려는 습관이 생기죠. 그런 다물려는 습관이 코끝을 조금 내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코끝에 있는 그 내린 근육, 코끝 내린 근육과 정중근이 만나서 자꾸 입을 다물려는 습관이 생겨서 결국 입술 관략근이 도톰해지면서 결국 코끝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화살코의 상당수가 인중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당신은 코끝이 다시 길어지려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코끝을 조금 더 과교정해서 올리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정을 하고 이제 보톡스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중을 짧게 만드는 코끝 내린근이 강함으로써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피부의 당기는 힘이 코를 짧게 만들었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근육의 힘이 코를 길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중 쪽에 코끝 내린근에 보톡스를 맞아서 방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코 밑에 있는 그 코끝 내린근에 붙어 있는 근육을 좀 떼주고 거기에 연골이나 인공 보형물을 넣겠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연골 넣으니까 이런 자가연골 넣어서 비순각을 교정해 준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 인터넷 용어로 고양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비순각 도둠술,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 주위 도둠술 또는 귀족 수술을 해서 이런 화살코, 긴 코 재발을 예방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코나 긴 코가 다시 재발이 될 경향이 있다. 그것은 피부나 근육의 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휜 코입니다. 이 휜 코는
왜 생기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중격이 휘어져서 안쪽에서 이제 휘어져 가지고 바깥이 휘어진 경우가 있고요. 바깥 자체의 근육의 쓰임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쪽 눈썹이 과도하게 내려가면서 미간에 있는 근육들을 이제 한쪽만 잡아당기는 거죠. 바깥에서의 근육의 힘, 즉 눈썹 주름근이나 눈살근, 이 두 개의 근육이 비대칭으로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결국은 뼈의 밸런스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면서 한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코가 눌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잘 때의 자기가 만지는 습관, 푸시하는 어떤 힘, 그리고 쓰는 이제 근육의 힘들이 결국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자꾸만 뭐 인공보형물이 움직입니다. 흐트러집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는 눈썹뼈가 돌출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좀 더 돌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눈썹 주름근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형물이 왔다 갔다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한쪽으로 근육이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형물을 넣는 의사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잘 붙는데 내가 보형물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나의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셔서 추후에라도 이게 발견이 되면 이 주위를 보톡스를 맞아서 보형물이 굳을 때까지, 유착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피부의 힘에 의해서 코가 짧아지거나 코의 근육에 의해서 코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코가 휘어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결국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잘하는 병원 가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든 어떤 피부 탄력을 가지고 있든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체질이 어떠냐, 피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1년 만에 아니면 10년 만에 5년 만에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아도 보면 삐죽삐죽하게 치열이 좋지가 않더라도 40년, 50년이 돼도 치아 교정이 되죠. 결국 그렇게 오랫동안 치열이 나빴지만 24시간 동안 치아 교정기로 힘을 가해주니까 연골보다 더 단단한 뼈가 치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치아 교정기가 2년 만에 그 심한 치열을, 나쁜 치열을 바로잡듯이 나이를 몇 살을 먹었건 자기 습관이 어떠냐, 그리고 자기 피부의 탄력이 어떠냐, 자기 근육을 어떻게 써오냐에 따라서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한테 잘 받으셨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수술 결과라는 것은 어떤 의사의 손 실력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관리, 그리고 수술 전 상태가 어땠냐,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지 꾸준한 장기적인 지속적인 결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스스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얼굴 상태가 어떤지, 코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파악을 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